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을 부금하려는 시도는 수사 방법으로 부적절하며 출석 요구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체포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발부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안이 국격과 관련된 문제라며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는 대통령 스스로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며 당 차원의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45일간 진행됩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안규백 위원장을 선임하며 조사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계엄 해제 의결 중단 의혹 등이 포함됩니다. 여야는 조사 목적과 범위를 두고 첫날부터 이견을 보이며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갈등이 예상됩니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도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조사 목적 표현이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인상을 준다며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국정조사가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불안과 국가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최권한대행이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탄핵 심판과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대외 신인도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신속히 임명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헌법학자회의와 정치학자 545명의 시국선언도 이를 지지하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권한대행의 결단을 요구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자, 최형두, 김용태, 최보윤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내정하며 비대위를 구성했습니다. 이번 비대위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모두 현역 의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미자 의원은 노동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형두 의원은 과거 원내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과거 황우여 비대위에서 활동했으며 최보윤 의원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여성 장애인 의원입니다. 당 사무총장에는 이양수 의원이,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에는 각각 조정훈, 김대섭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한편 원외당 협의원장들은 비대위에 원외 인사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산인정국위원회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반대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영장 대상이 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영장을 집행할 예정으로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했으며 공수처의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하며 출석 요구서 수령과 불출석 사유서 제출도 거부해왔습니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의 수사 권한을 인정하며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일주일로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갈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고법 형사선부에 접수된 이번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으나 변호인 선임을 통해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통지한 상태입니다.
다만 사선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될 경우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자신을 체포하려 한 명령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확인을 구하기 위해 옥중 헌법소원에 나섰습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오는 31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빌미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체포 구금을 지시한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재의 요구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위헌적 요소를 이유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3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이번에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으며 야당과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내년 1월 1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제의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이고 경찰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실장이 출석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정 실장이 방금 주된 시간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 측은 특별수사단과 소통하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현안 질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알렸습니다. 같은 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통보를 받았다며 운영위에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경찰 특수부는 신 실장에 대해 출석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조치만 가능하므로 헌법재판관 임명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내란,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해 위헌 요소가 많다며 정부에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은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기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추천 특검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하며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즉각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 대표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영장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민의힘도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방해한 점을 지적하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명령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즉각 수용과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당이 내란 수계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상황 수습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1월 6일까지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추가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 파장과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발부하기까지 하루가 넘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형식적 요건과 체포 사유를 심사하며 숙고를 거듭했습니다. 체포영장은 구속영장보다 발부 요건이 덜 까다롭지만 이번 사건은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을 고려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고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불법 청구라 주장하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서면 자료를 검토한 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까지 약 33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우리 군이 대북 전단을 제작해 북한에 도발을 유도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 의원은 SBS 라디오 방송에서 국방위 현안질에 당시 국군 신미전단장에게 관련 질문을 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추가 제보를 통해 군 내부에서 대북 전단과 발로 송부에 대한 법무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군 관계자가 대북 전단 송부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의 대북 심리전 활동과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다음 달 16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이날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무장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정치인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휘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직접 군과 경찰에 강경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을 인정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재판부가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명 중 대가한 5명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결 정족수 문제를 제기하며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6인 체제 하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논의 중이며 사건의 처리 순서와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으나 헌재는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수행과 관련된 중대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